임용 3년 차인 지우는 피나는 노력 끝에 원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훈이 꿈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끝없는 서류와 행정 업무에 허덕였고 그토록 바라던 수업을 들어가면 학생들의 순수한 눈빛 대신 무기력하고 멍한 눈빛이 가득한 교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적응하지 못해 그런 걸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이고 오늘도 책상 한켠에 쌓인 서류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구나. 수업은 언제 준비하나? 지훈 선생님, 벌써부터 한숨이에요? 아직 아침인데 힘 좀 내세요. 학생들 상담에 서류 작업에 수업은 언제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하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얼굴 보면서 힘내야죠. 이 교직은 체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박 선생님의 말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지우는 학생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미 교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사건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부 소속인 지우는 점심시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뒤편에서 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그런 학생들을 보고 긴장했으나 훈육은 교사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담배 끄고 이리 와. 선생님이랑 학생부로 가야겠다. 담배를 태우던 아이들은 지훈의 얼굴을 보곤 당황하며 허겁지겁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있는 낯익은 얼굴을 한 학생이 담배를 끄지 않고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씨발. 저 담배 안 폈는데요. 익숙한 얼굴의 학생은 지훈이 가르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욕을 하며 민준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의 노골적인 말투와 행동에 민준은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고 교사로서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김민규. 교실 말고 학생부실로 와. 불렀지만 대꾸하지 않고 가는 민규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마치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했습니다. 지훈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을 따라가며 그 광경을 뒤에서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학생부로 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결국 학생을 따라 교실 앞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으며 다시 한번 민규의 이름을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야, 김민규. 선생님 말 안 들려? 아, 짜증나게. 왜요? 민규가 지훈의 말에 뒤를 돌았지만 어깨를 또 툭 치고 무시하며 지나갑니다. 두 번째 어깨 충돌. 그 순간 지훈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같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규를 그저 담당 선생님에게 인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민규는 교내 봉사를 통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민규의 반에 수업을 들어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의 눈을 피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민규반 수업에 들어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윤동주의 별해는 밤이라는 시를 공부할 건데. 휴, 재미없어. 맨 뒷자리에 앉아 에어팟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는 민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민규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민규야. 에어팟 빼. 선생님, 수업 재미없어서 노래 들으려고 하는 건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수업 방해 안 하고 조용히 음악만 듣는 거잖아요. 에어팟을 빼는 신용만 하고 다시 끼는 민규가 비웃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 수업 시간이야. 네가 수업을 듣지 않고 노래를 들으면 다른 친구들 수업에 방해가 돼. 그리고 나는 선생님으로서 내 수업을 듣는 너를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의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담배 피는 것도 못 잡으시면서. 제가 에어팟 끼고 노래 듣는 거 선생님이 신경 안 쓰면 되죠. 교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민규의 말은 정확히 지훈이 무력감을 느꼈던 그 순간의 재현이었습니다. 지훈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너한테 뭘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 뭔데요? 이 에어팟은 압수다. 받고 싶으면 너가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직접 교무실로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가져가라. 민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훈의 행동에 민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민규의 에어팟을 가지고 있는 지훈의 손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훈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떨렸지만 학생들 앞에서 티내지 않기 위해 무표정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지훈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내내 민규의 시선을 피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민규는 과잉되게 행동하며 수업 중간마다 짜증을 내며 책장을 넘기거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고 민규를 향해 다시 한번 직접 와서 가지고 가라는 말을 남기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피로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규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에어팟 끼고 노래 듣는 거 선생님이 신경 안 쓰면 되죠. 민규의 말은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지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민규를 상대할 기력조차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이 연달아 빛납니다. 발신자는 민규였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제 에어팟 돌려주세요. 그거 몇십만 원짜리거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엄마한테 다 말할게요. 지훈은 읽지 않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에 핸드폰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때려치우고 싶다. 답장을 하지 않자 문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저 선생님 어디 사는지 알아요. 밤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 진짜 화나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이제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분노보다 지긋지긋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학생이랑 이러고 있지. 무표정한 얼굴로 지훈은 민규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제서야 핸드폰은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의 요동치던 마음도 함께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민규에게서 온 협박성 문자는 편안해야 할 밤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인지 평소보다 더욱 피곤해 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지훈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한지훈 선생님, 얘기 좀 합시다. 네, 무슨 일이실까요? 민규 학생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지훈 선생이 수업 시간에 애들 보는 앞에서 에어팟을 뺏었다면서요. 우리 학교에 오자마자 왜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지도를 하는 건 좋지만 좀 더 지혜롭게 해야죠. 교감 선생님, 그건 민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에어팟을 끼고 제 말을 무시해서 제가. 그래, 그 학생이 잘못한 거 나도 알죠. 하지만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겁니다. 민규 학생 부모님이 지금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고 난리예요. 교감 선생님은 지훈의 말을 끊고 계속해서 자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은 칼날이 되어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학생을 지도한 것뿐인데 모든 문제가 지훈에게 있다는 듯이 말하는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민규 학생이 흡연하는 것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제 어깨를 2번이나 쳤고 욕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에어팟을 돌려달라며 저를 협박하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건 선생님으로서 충분히 감수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요즘 학생들은 다 그래요. 교사로서 그런 거 하나 못 넘기고 매번 이렇게 문제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 지훈은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르치는 게 좋아서 간절하게 노력해 교사가 된 건데 현실에선 수업은 뒷전이고 수많은 서류의 행정 업무에 무엇보다도 같은 교직에 있는 교감 선생님의 말은 지금까지 교사가 되기 위해 지훈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하여 한숨이 나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열정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지훈은 이제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던 순수한 꿈 대신 그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극적인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선생님은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